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죽어야 한다고 느꼈죠. 내 앞에 선 아들이 그 사람을 아버지, 라고 부르는 순간 내 심장은 멎었습니다.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죠. 아버지라니 무슨 소리야? 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들은 나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람, 내가 사랑했던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함께해요. 미안합니다.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방바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7년 동안 내가 지켜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죽음,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온 이 남자.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죠. 당신이 언제부터 알았어요? 내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는 15살 때부터 알았어요.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그 말에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아들은 계속 말했죠.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그분이 엄마 옆에 나타났을 때 저는 알아봤어요. 천장이 돌았습니다. 벽이 기울었어요. 나는 그저 바닥을 응시했죠. 손톱으로 마루를 긁었습니다. 아팠어요. 하지만 그 아픔조차 진짜인지 의심스러웠죠. 그럼 당신은 왜? 그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용서받고 싶었습니다. 당신 남편에게도 당신에게도요. 나는 웃음이 났습니다.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러다 울었죠.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아들은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그를 밀쳤어요. 내 인생이 뭐였어? 대체 내 인생은 뭐였냐고. 그날 밤 나는 모든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나를 속였고 내가 다시 사랑했던 남자는 그 죄를 숨기고 있었으며 내 아들은 이 모든 걸 알면서도 침묵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뒤에 있었죠. 제 이름은 강은숙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두 번째로 사랑에 빠졌다가 인생의 가장 큰 거짓을 마주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953년생입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했죠. 아버지는 부두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생선 장사를 했습니다. 7남매 중 셋째였어요. 학교는 중학교까지만 다녔죠. 돈이 없었으니까요. 22살에 결혼했습니다. 중매였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죠. 키가 크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성실했죠. 술도 안 마셨고요. 그게 좋았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었습니다. 남편이 지은 이름이죠. 백성이 준비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멋진 이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서울로 이사했어요. 남편이 승진했거든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남편의 도시락을 쌌고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저녁엔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죠.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별로 없었죠.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월급날이면 봉투째로 내게 줬고 아들의 학부모 상담에도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생겼죠. 남편이 48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8년 4월이었어요. 비 오는 밤이었죠. 경찰이 집에 왔어요. 남편분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아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16살이었죠. 사고 원인은 불명이었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죠. 남편은 운전을 잘했거든요. 20년 무사고였어요. 그런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죽다니. 장례 후 나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서류함, 책상. 하나하나 뒤지다가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이상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금액, 그리고 이름 하나. 박철수. 그 이름을 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깊게 파고들지 않았죠. 그럴 힘이 없었으니까요. 그 뒤로 17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혼자 살았어요.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죠. 결혼도 했습니다. 손자도 하나 생겼고요. 하지만 자주 보진 못했어요. 바쁘다고 했죠. 나도 이해했습니다. 나는 매일 남편의 시계를 감았어요. 그 버릇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면 남편이 생각났죠.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손.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죠.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밥을 해도 혼자 먹었고 TV를 봐도 혼자 웃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와도 말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원에서였어요. 나는 산책을 나갔죠. 요즘 들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거든요.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정원 한쪽에 장미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빨간 장미였어요. 예뻤죠. 나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려고요. 그때였어요.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죠. 이 꽃 정말 예쁘죠. 남자였습니다. 나이는 나와 비슷해 보였어요. 70 정도? 키는 보통이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죠.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았죠. 네, 예쁘네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장미를 좋아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신 것도 장미였죠. 그 말에 나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진심이 느껴졌죠. 그러셨군요. 오래전 일이에요. 하지만 가끔 생각나죠. 어머니 얼굴, 목소리, 손길. 다 잊어버렸지만 장미 향기만은 기억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왠지 내 마음에 닿았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남편의 얼굴은 가물가물한데 그가 입던 옷 냄새는 아직도 생생했죠.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가끔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한 미소였어요. 외로우시겠네요. 외롭죠. 당연히 외롭죠.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장미꽃잎이 떨어졌죠. 그는 손으로 꽃잎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게 건넸어요. 이거 가지세요. 행운이 올 거예요. 나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죠.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나는 자주 정원에 나갔습니다. 혹시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해서요. 이상했어요. 나이가 70인데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게.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정말로 그는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혹시 커피 드실래요? 한 잔 남았는데 혼자 마시기 아까워서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남자의 커피를 받아도 되나? 하지만 그의 눈빛이 순수해 보였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날씨, 꽃, 동네 이야기. 별거 아닌 대화였죠. 하지만 편안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게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어요. 제 이름은 박철수예요. 이 아파트에 이사 온 지 한 달 됐죠. 박철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죠. 저는 강은숙이에요. 여기 산 지는 오래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돌아가셔서요. 그랬군요. 저도 아내를 잃었어요. 5년 전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그게 우리를 가깝게 만들었어요.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3~4번. 정원에서, 카페에서, 산책길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이야기했죠. 철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 들어줬고 웃음이 많았고 배려심이 있었어요. 나는 그와 있으면 편안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한 달쯤 지났을 때 철수가 내게 물었어요. 은숙 씨, 혹시 저와 저녁 식사 하실래요? 제가 요리를 좀 하거든요. 나는 놀랐습니다. 남자가 요리를 한다고.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궁금했죠. 그럴까요? 그날 저녁 나는 철수의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어요. 깨끗했죠. 주방에선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랑 제육볶음 만들었어요. 식탁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이 있었어요. 나는 감동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는 거였죠.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우리는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철수가 내 손을 잡았어요. 은숙 씨, 저는 당신이 좋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 하는 게 우스운가요? 나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어요. 떨리고 있었죠. 나도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누가 봐도 우스운 사랑이었죠.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이 나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갑더군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 충분했죠. 저 나이에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도 달라졌어요. 예전엔 인사를 받아줬는데 이젠 고개도 안 돌리더군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머니 남자 생겼대. 에이, 그 나이에 무슨. 돈 때문이겠지. 아들은 뭐하나. 창피해서 어떡해. 나는 장바구니를 든 손에 힘을 줬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요. 아팠어요. 하지만 참았죠. 돌아서서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럴 용기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 처진 눈꺼풀. 이게 나였어요. 72살의 늙은 여자.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아니, 사랑을 할 자격이라도 있나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대신 전화기를 들었죠. 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따뜻했죠. 철수 씨, 저예요. 은숙 씨.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니에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무너지고 싶었어요. 그의 품에 안겨서 울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도 힘들 텐데 내가 더 짐이 될 순 없었어요. 은숙 씨, 괜찮아요. 사람들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을요. 시선을요. 그 모든 걸. 당신도 힘들죠. 괜찮아요. 당신만 아니면 전 다 견딜 수 있어요.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당신만 아니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죠. 나 때문에 그가 힘들다는 거. 내가 그의 짐이라는 거.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대로 괜찮을까? 우리가 계속 만나도 되는 걸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민준이. 엄마. 왜 왔니? 회사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아들의 얼굴이 딱딱했습니다. 화가 나 있었죠. 나는 알았어요.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앉아라. 민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남자 만난다는 소문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 나이에 그게 말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사람들이 뭐라는데. 돈 때문에 늙은이들끼리 붙어 다닌다고 해요. 창피해서 회사도 못 다니겠어요. 그 말에 뭔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가슴 속에서요. 아들이 나를 창피해 한다고. 내가 아들의 수치라고. 민준아.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군지는 알아요. 박철수 맞죠? 나는 놀라서 아들을 봤습니다. 철수를 안다고. 어떻게? 너 어떻게 알아? 엄마, 그 사람 조심하세요. 그 사람 아버지 친구예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철수가 남편의 친구라고. 그게 무슨 소리죠? 뭐라고? 아버지 수첩에 적혀 있었어요. 박철수. 그 이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연락하던 사람이에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의 수첩. 그 숫자들. 그리고 박철수라는 이름. 모든 게 연결됐죠. 민준아, 그게 정말이야. 네. 제가 확인했어요. 그 사람 의도가 있어요. 엄마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아들의 말이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의도. 우연이 아니다. 그럼 철수는 처음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장미꽃 앞에서 만난 것도, 커피를 건넨 것도, 사랑한다고 말한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건가요? 엄마,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위험해요. 민주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나는 그의 등을 바라봤죠. 말리고 싶었어요. 아니라고 하고 싶었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에, 텅 빈 가슴으로. 밤이 깊었습니다. 나는 잠들지 못했어요. 아들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철수가 남편의 친구였다고. 의도가 있다고. 그럼 그의 사랑은 거짓이었던 걸까요? 새벽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철수였어요. 은숙 씨 맞나요?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나는 느꼈죠. 어디서요? 우리 집으로 와요. 지금 당장.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는 옷을 입었어요. 손이 떨렸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죠. 새벽 4시. 철수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불이 켜져 있었죠. 나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철수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손에는 낡은 사진첩을 들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그는 나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사진첩만 내려다봤죠. 철수 씨, 무슨 일이에요? 앉으세요. 할 말이 많아요. 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철수는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 장을 꺼내 내게 건넸죠. 이거 보세요.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거기엔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나였습니다. 25쯤 됐을 때의 나. 결혼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찍었어요. 1978년에요. 나는 철수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슬펐어요. 당신을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무슨 소리예요? 은숙 씨,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어요. 당신은 기억 못하겠지만요. 그는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들이 나왔어요.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내가 있었죠. 젊은 나, 웃고 있는 나, 행복해 보이는 나. 1978년 여름이었어요. 부산 해운대. 당신은 친구들과 놀러 왔었죠. 저는 그때 거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사진사로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78년. 25. 결혼 전. 친구들과 부산에 놀러 갔었죠. 바다를 봤어요. 사진도 찍었고요. 하지만 사진사의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신을 봤어요. 첫눈에 반했죠.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어요. 해가 지는 바다를 보며 웃던 그 모습을요.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말을 걸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죠.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당신 몰래요. 그리고 간직했죠. 평생을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나를 알고 있었다니. 47년 전부터. 그 뒤로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결혼도 했지만 마음속엔 늘 당신이 있었죠. 그러다 10년 전쯤 우연히 당신 소식을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당신 남편한테요.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철수를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저와 당신 남편은 친구였어요. 아주 오래전부터요. 사실 저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죠. 그게 무슨? 남편분이 저한테 말했어요. 자기가 결혼한 여자가 1978년 부산에서 만났던 그 여자라고요. 제가 평생 찾던 사람이라고요. 철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미쳤죠. 질투가 났어요. 왜 당신이 그 사람과 결혼했는지, 왜 저를 선택하지 않았는지. 물론 당신은 저를 알지도 못했지만요. 그럼 남편은 왜 당신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괴롭히려고 했던 걸까요?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나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철수에게 나를 자랑했다고. 그리고 철수는 그 말을 듣고 평생을 괴로워했다고. 그런데 2008년에 사고가 났어요. 당신 남편이 죽었죠. 당신 그 사고 알아요. 알죠.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철수가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그게 무슨 소리죠? 그날 밤 남편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만나자고요. 급한 일이 있다고. 저는 약속 장소로 갔죠.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분이 말했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다고.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나는 입을 막았습니다. 남편이 시한부였다고. 그런 걸 나한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탁했어요. 자기가 죽으면 당신을 부탁한다고. 외롭지 않게 해달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네.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왜 제가 당신을 돌봐야 하냐고. 당신은 제 여자도 아니고 저는 그저 남의 아내를 짝사랑한 바보일 뿐이라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남편분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차를 몰고 떠나려 했죠. 저는 말렸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위험하다고. 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대로 사고가 난 거군요. 네, 제 눈앞에서요. 차가 미끄러졌어요.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죠. 저는 뛰어갔어요. 차 안에서 남편분이 피를 흘리고 있었죠.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발 은숙이를 부탁한다고. 혼자 두지 말아달라고요. 그리고 숨이 끊어졌죠. 나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어요. 남편이 나를 위해 마지막까지 걱정했다니. 그리고 철수에게 부탁했다니. 그래서 당신이 내 곁에 온 거예요. 남편의 부탁 때문에. 처음엔 그랬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사랑하게 됐어요. 진짜로요.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죠. 이 모든 게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아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이 남편의 친구라는 걸.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철수 씨 대답해요. 민준이가 제 아들이에요. 그 말에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철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민준이가 제 아들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의 눈엔 결심 같은 게 서려 있었죠. 은숙 씨, 당신이 민준이를 낳기 전 당신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아이가 생겼다고요. 하지만 자기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게 무슨 개소리예요. 나는 소리쳤습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해요? 민준이는 우리 아들이에요. 내가 낳았어요. 알아요. 하지만 남편분은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결혼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걸 알았거든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결혼 전 다른 남자.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었어요. 24살 때 잠깐 만났던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헤어졌어요. 결혼하기 1년 전에요. 그 사람. 어떻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남편분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자기 아들이 아닐 거라고요. 거짓말이에요. 민준이는 남편 닮았어요. 얼굴도 성격도. 그래서 검사를 했어요. 남편분이요. 철수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내게 건넸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DNA 검사 결과지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1993년. 민준이가 10살 때였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부자 관계가 아니라고 나와 있었어요. 이게 진짜예요. 네. 남편분이 몰래 검사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알고 저한테 왔죠. 민준이가 제 아들이 아니냐고요. 왜 당신이에요? 왜 하필 당신? 왜냐하면 제가 그 남자였으니까요.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철수가 그 남자라고. 내가 결혼 전에 만났던 사람. 그게 철수였다고.
기억 안 나세요? 1977년 가을. 서울역 앞에서요. 나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1977년. 24살. 서울역. 비가 오던 날. 우산을 씌워준 남자. 커피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눴죠. 그리고 몇 달간 만났습니다. 하지만 헤어졌어요. 그가 부산으로 떠나면서요. 당신이 그 사람이었어요. 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잊었죠. 1년 뒤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고요. 철수의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저는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부산에서 혼자 살면서 당신 생각만 했죠. 그러다 우연히 당신을 다시 봤어요. 1978년 여름. 해운대에서요. 하지만 그땐 이미 당신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럼 민준이는 제 아들이 맞아요. 우리가 헤어지기 전 마지막 밤. 당신 기억 안 나요? 당신 자취방에서. 그만해요.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붙잡았던 것. 떠나지 말라고 했던 것.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아니에요. 민준이는 남편 아들이에요. 은숙 씨 남편분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을 줬죠. 입 다물라고요. 민준이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요. 철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었어요. 1993년부터 2008년까지 매달 100만 원씩 남편이 철수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입막음 비용이었죠. 저는 받았어요. 비겁하게도요. 그 돈으로 살았죠. 제 아들을 팔아서요. 철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앞에서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최악의 인간이에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자격도 없는 인간이죠. 나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화도 나지 않았죠. 그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허무했어요. 민준이는 알아요. 네. 15살 때 아버지한테 들었대요. 진짜 아버지가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저를 찾았죠. 몇 년 전에요. 그래서 당신이 이 아파트로 이사 온 거예요. 네. 민준이가 부탁했어요. 엄마 곁에 있어 달라고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라고요.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정원에서의 만남도 커피도 사랑도 다 짜여진 각본이었던 거죠. 그럼 사랑은 거짓이었네요. 아니에요. 사랑은 진짜였어요. 지금도 진짜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현관으로 걸어갔죠. 철수가 뒤따라왔어요. 은숙 씨 가지 마세요. 제발요. 왜요? 더 할 말이 남았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47년 동안 당신만 사랑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죄책감이에요. 아니면 집착이에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돌아서지 않고 말했죠.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제발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나는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니, 철수의 아들. 엄마. 나는 그를 봤습니다. 정말로 닮았더군요. 철수를요. 어떻게 몰랐을까요? 코, 눈, 인매. 모두 철수를 닮았어요. 엄마 다 들었어요. 너. 알고 있었구나. 네. 미안해요. 민준이 울었습니다. 나는 그를 안았어요. 내 아들이었죠. 누가 낳았든 누구를 닮았든 내가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지나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커튼을 쳤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철수에게서 20통이 넘게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민준이가 매일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내 인생이 뭐였는지, 내가 사랑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남편은 나를 사랑했을까요? 민준이가 다른 남자의 아들인 걸 알면서도 키웠죠.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존심이었을까요? 세상에 들킬까 봐 돈으로 입을 막았던 거. 그게 정말 나를 위한 거였을까요? 철수는 어떤가요? 47년을 기다렸다고 했죠. 사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돈을 받았습니다.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돈을 받아 살았어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리고 나는요. 나는 뭘 했죠? 두 남자 사이에서 흔들리며 살았어요. 진실도 모른 채요. 바보처럼요. 거울을 봤습니다. 72살의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투성이었죠. 눈가엔 검은 그림자가 져 있었고요. 이게 나였습니다. 사랑도 제대로 못한 늙은 여자. 8회째 되는 날 민준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예요. 문 열어줘요. 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죠.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말에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울고 있었죠. 누가 돌아갔다고? 박철수 아저씨요. 아니, 제 친아버지요. 세상이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철수가 죽었다고. 어떻게? 심장마비래요. 집에서 혼자 쓰러져 계셨대요. 이웃이 발견했어요.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철수가 죽었다니. 내가 마지막으로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유서가 있었어요. 민준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거기엔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죠. 은숙 씨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저는 이미 없을 겁니다. 미안해요. 또 당신을 혼자 두고 가네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맞아요. 제 사랑은 집착이었을지도 모르죠. 죄책감이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은 진실이에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47년 동안요. 처음 서울역에서 당신을 만났을 때부터 부산 바다에서 다시 봤을 때 그리고 정원에서 다시 마주쳤을 때까지 제 심장은 늘 당신 것이었어요. 민준이를 포기한 건 제 잘못이에요. 비겁했죠. 하지만 그게 당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의 결혼을, 당신의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죠.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약속했어요.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결국 또 상처만 줬네요. 은숙 씨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당신과 함께했던 그 2달이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웃었던 날들, 정원을 걸으며 꽃을 보던 시간들, 당신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모두 제겐 기적이었어요. 이제 저는 떠나요. 당신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을게요. 부디 행복하세요. 남은 인생 웃으며 사세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박철수.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철수는 죽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다가 죽었어요. 혼자서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민준이와 함께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친척 몇 명, 이웃 몇 명. 그게 전부였죠. 영정사진 속 철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나는 그 앞에 섰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당신한테 너무 잔인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한 번이라도요. 용서한다고 말해줄 걸. 민준이 내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아니야. 모를 거야. 나도 몰랐는걸.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철수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가 누구였든 무엇을 숨겼든 내 마음은 그를 향하고 있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떠났어요. 영원히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 텅 비어 보였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죠. 정원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이요. 장미꽃이 지고 있었어요. 꽃잎이 바람에 날렸죠. 철수가 꽃잎을 주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행운이 올 거예요. 그가 웃으며 말했던 것. 행운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슬픔만 왔죠. 민준이가 내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을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아마 평생 괜찮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살아야 했죠. 그게 내 몫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어요. 정원도 그대로고요. 장미도 여전히 피어납니다. 철수가 좋아했던 그 빨간 장미요. 가끔 그곳에 나가요. 벤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죠. 혼자서요. 하지만 외롭지는 않아요. 철수가 옆에 있는 것 같거든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민준이는 자주 찾아옵니다. 손자도 데려오고요. 아이가 할머니하고 부를 때면 웃음이 나와요. 살아야 할 이유가 생기죠. 민준이에게 물어봤어요. 내 아버지는 누구니? 키워준 사람이니 낳아준 사람이니? 민준이는 대답했죠. 둘 다예요. 두 분 다 제 아버지예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인생은 그렇게 복잡하니까요. 선택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철수의 집은 정리됐습니다.
민준이가 유품을 가져왔어요. 그 중에 사진첩이 있었죠. 내가 있는 사진들이요. 밤마다 그 사진들을 봅니다. 젊은 내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뭘 했을까요? 철수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남편을 선택했을까요? 답은 모르겠어요. 아마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인생은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흐름이니까요.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 게 인생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려요. 그 할머니 남자친구 죽었다며. 1년도 못 만나고 끝났네. 역시 늙으니 사랑은 안 되나 봐. 듣고 있으면 화가 나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아요. 그들은 모르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요. 가끔 생각합니다. 사랑이 뭘까요? 나이가 들면 사랑할 자격이 없는 걸까요? 70이 넘으면 그냥 조용히 죽기만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나이가 없어요. 심장이 뛰는 한, 감정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죠. 그게 잘못인가요? 그게 부끄러운가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손가락질했고 비웃었고 죄인 취급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한 거였죠. 철수는 평생 죄책감에 살았어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계속 과거에 묵여 있었죠. 그게 우리를 죽인 거예요. 만약 다시 만난다면 말해주고 싶어요.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사랑하며 살아요. 남은 시간이라도요. 하지만 그럴 수 없죠. 기회는 지나갔으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하고 있나요? 나이가 많다고 상처가 많다고 과거가 복잡하다고 포기하고 있진 않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용기 내세요. 후회는 나중에 해도 돼요. 하지만 사랑은 지금 해야 해요. 내일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나는 후회해요. 철수에게 차갑게 대했던 것.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준 것. 그게 평생 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해요. 그를 만났던 것. 2달이라도 사랑했던 것. 그게 내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이제 나는 혼자 살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요. 하지만 외롭진 않을 거예요. 추억이 있으니까요. 사랑했던 기억이 있으니까요. 정원의 장미는 내년에도 필 거예요. 그럼 나는 또 그곳에 앉을 거고요. 커피를 마시며 철수를 떠올릴 거예요. 그의 웃음, 그의 목소리, 그의 따뜻한 손을요. 그게 사랑 아닐까요? 사라진 후에도 남는 것.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것.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했으니까요. 이것이 제 이야기예요. 72살에 찾아온 사랑,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47년의 진실. 행복했냐고요? 글쎄요. 행복했던 것 같기도 하고 슬펐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살아 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짜로 살아 있었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지금 시작해 보세요. 사랑을요. 늦은 건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사람과 인연 채널과 꼭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아참.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놓치기 아까운 건강까지 찾아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